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도움이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세계 최고의 K9 자주포보다 우수하다고 자랑하는 PLZ-52 자주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PLZ-52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이며 중국군이 사용하는 PLZ-05의 개량형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포병 시스템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PLZ-52는 수정된 차체와 새로운 포탑을 갖추고 있으며 이 포병 시스템에는 155mm 곡사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PLZ-52는 모든 범위에 중국 155mm 탄약을 발사할 수 있으며 포탄의 사거리는 약 30km이고 확장 사거리 포탄의 경우 약 40km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로켓 보조 포탄 사용 시 53km입니다. 중국이 GPS 유도 155mm 포탄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100km, 정확도는 40m에 달한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은 러시아의 크라스노폴 레이저 유도탄 기술과 생산 허가를 획득하여 나중에는 자체 정밀 유도 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PLZ-52에는 반자동 또는 완전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약 8에서 10발이며 PLZ-52는 다발 동시 충격 발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하는 최대 4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동구권 무기체계를 주력으로 쓰는 중국이 어째서 155mm를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PLZ-05의 이전 무기체계인 PLZ-45부터가 155mm이고 이 물건은 80년대 말에 제작된 것입니다. 사정거리 50km는 특수 사거리 연장탄으로 그 정도 사거리의 확보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며 애초에 통상탄에 그 정도 구경장으로는 그런 사거리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도 사거리 연장탄을 써야 최대 사거리가 40km 정도 나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320문 정도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중국군의 전체 포병 전력이나 생산 시작 시기를 생각해볼 때 생산 속도가 상당히 느리며 중국군 자체가 포병 전력을 무시하지도 않고 포병 전력의 화력 지원을 과거부터 중시했다는 점과 현재 중국군이 최신 무기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외인 일입니다. 이유는 중국군이 원하는 성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던 점과 예산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PLZ-05의 성능 공개 영상들을 보면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의 자주포들에 비하여 성능적인 우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강합니다. 이는 자주포 성능에서 만족할 만한 것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주포는 중국의 넓은 영토 대비 방어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둔중한 자주포가 아닌 차륜형 곡사포로 방향을 튼 것에는 넓은 중국 영토의 다발적 무력 충돌에 맞서 빠른 배치와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차후 개량형이나 신형 자주포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증산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PLZ-05 자주포와 한국의 K9 자주포의 비교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2021년 인도 정부는 K9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 중국 국경 지역에 전진 배치하였을 때 인도 군사 전문가와 국민은 무력 충돌 시 K9이 중국 인민의 반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의 K9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기사를 살펴보면 신화웨이보의 군사 전문 페이지 신화 군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K9 자주포가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K9은 중국산 PLZ0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이며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K9은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육문 중 절반이 파괴됐는데 K9을 파괴한 것은 북한의 구식 견인곡사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라는 억측을 내놨습니다. 사실 중국 매체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76mm 견인포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강력한 122mm 방사포였으며 또한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은 단 1문도 없었습니다.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K9 6문 중 1문은 사격 훈련 중 발생한 불발탄 처리 문제로 정비 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K9 4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했으며 북한군 방사포 진지를 공격한 K9의 탄착군 분석 결과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 등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술 제공 때문에 K9을 구매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터키는 K9 부품과 기술을 함께 도입했으며 폴란드,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독일 피제시청 등과 경쟁을 벌여 선정됐습니다. 중국 매체의 주장 중 가장 황당한 것은 PLZ05 성능이 K9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PLZ05 개발사 중국 북방공업은 PLZ05가 15초 동안 1문 TOT 사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역설적으로 중국 측이 공개한 PLZ05 훈련 영상을 보면 100% 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PLZ05는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반동을 상쇄하는 주퇴복자기와 차체의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포 발사 때 포신이 위아래로 요동치면 탄착군이 크게 벌어지며 오차가 최대 수킬로미터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군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PLZ05 자주포를 단 300여 문 구입했습니다. 중국군이 보유한 화포 2,000문 가운데 7분의 1을 조금 넘으며 수출 시장은 물론 자국 군대에게도 홀대받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K9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 매체의 빗나간 국뽕에 각국 군사 전문가의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